안녕하세요. 올해로 36살 된 여자입니다. 변호사님 만나서 이혼 상담 받을 때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발단이 되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경우도 자기가 봐온 이혼 사유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세상에 아픈 시어머니한테 죽 한번 끓여드렸다가 이혼한 사람이 저 말고 세상 천하에 또 어디 있겠나요?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디에라도 한번 털어놓아 보면 제 속이라도 후련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옆집까지는 아니지만 차로 가면 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도 15분 내외로 갈 만큼 가깝게 이사를 오셨거든요. 원래도 결혼 전에 신혼집 구할 적에 남편이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친정이 멀기도 하고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가 태어난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이유였지요. 가까우면 반찬 같은 것도 해다 주실 테고 그때 당시는 저희가 차가 없었는데 급한 일 있으면 차를 얻어 타거나 빌려다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애 봐주는 것 말고도 여러모로 도움받을 일이 많을 거라며 저를 꼬드겼죠.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서 잠깐 혹하긴 했어요. 아버님이 저희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지내시거든요. 어머니 걱정에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건 이해가 갔습니다. 오히려 모시고 살자고 안 하는 게 어디냐 싶었죠. 그래도 왠지 모르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땐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사람을 구했으면 썼지 시댁 근처에서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조언도 들었기도 하고요. 결국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거리라든지 이런저런 거 재보고 신혼집을 구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하필 시댁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과는 오히려 거리가 너무 멀어진 셈이 되었지요. 의견을 냈던 게 남편이지만 이 결정에 별다른 불만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부들처럼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중고차이긴 하지만 국산 중형차로 한 대 뽑았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주말이면 연애할 때 마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보니 자녀 계획은 조금 미루기로 했고요. 나이 더 먹고 아이 가지면 노산의 위험이 있어서 걱정되긴 했었는데 이혼한 지금에 와서는 자녀 계획을 미룬 게 어떻게 보면 잘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때였나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어머님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셨는데 그날따라 집 상태가 평소랑은 다르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구역 나눠서 집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죠. 어찌나 지저분했는지 정리하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원래는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데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진이 빠져서 어디 나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뭔 외식이냐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시길래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먹을까 싶었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반찬도 몇 가지 없고 그나마도 있는 건 곰팡이가 피어있고 아무튼 간단히 먹을 상황도 아니어서 배달음식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다 보니 이 상황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어머님 상태나 집 상태를 보면 우울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머님한테 요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조심히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요즘 의욕도 없고 TV를 틀어도 맨날 봤던 것만 해주는 것 같고 재미도 없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외롭고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보니 남편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일인데 당연히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었을 테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건지 며칠 내내 남편 상태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밥 먹다 말고 먼 산을 바라보질 않나, 같이 TV 보면서 깔깔대다가도 한숨을 푹푹 내쉬질 않나.
마침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결혼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따로 검색해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만 쉽겠나 싶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남편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간 궁금했던 거, 혼자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친구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노인성 우울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고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대답을 해줬어요.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자기 병원 아니더라도 좋으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다녀오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 불러놓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언제 날 잡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자고요. 당신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일인데 나 대신 알아봐줬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요. 내가 언제 어머님을 정신병자라고 했냐고 따졌더니 엄마 모시고 정신병원 가자는 게 그 소리 아니냐, 시어머니 정신병자 만드니까 기분이 좋냐 하면서 따지고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결혼할 때 자기 말대로 시댁 근처에 집을 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며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외롭다고 하는 말 못 들었느냐며 가까이 살면서 왕래가 많았으면 엄마가 외로워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마치 시어머니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다 저 때문인 듯이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냥 외로워하시는 만큼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금방 기분도 나아지실 거라고 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기껏 생각한 게 엄마 정신병원 보내서 정신병자 만드는 거냐고 짜증을 내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현직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 남편한테 직접 가서 물어본 건데 당신이 알아봐야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 알겠냐고 한마디 했지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머님 증상을 가지고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나름 공부하고 알아본 다음에 직접 제 발로 전문가 찾아가서 소견을 듣고 온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던 인간이 의사보다 잘났다고 근본적인 해결책 운운하면서 떠들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따지고 들기를 네 친구 남편이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소리를 그대로 믿고 있냐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 아니어도 된다고 했고 약 같은 거 처방받고 그러려면 자기 병원보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더 좋으니 안 와도 된다고 했더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겠냐고 따지대요. 상담까지 받고 다 한 데다가 친구 남편이니 당연히 제가 그 병원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한 말일 거라고요. 설마 당신 지금 의사 선생님 돈 못 벌까봐 걱정해주는 거냐? 니나 잘해라 하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남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 남편과 비교하는 거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기도 해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뒤로 남편이 저한테 삐쳐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나쁜 건 아니라고 무조건 약물에 기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 일단 그렇게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좀 더 시댁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남편이 전해본 적 없는 둘도 없는 효자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남편이 어머님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변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번 어머님을 뵈러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언젠가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는 걸로 바뀌게 되었어요. 매주마다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머님 상태가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참았어요. 저러다 남편도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기는커녕 매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하루를 자고 오면 어떻겠냐고 나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다 어머님을 위해서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버겁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럴 바에 그냥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하자고 할 때 그러자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이야 결혼 전에 살던 집이니 익숙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거든요. 게다가 시댁이 집이 넓지가 않아요. 남편이 총각이던 시절에 쓰던 방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고 남편이 쓰던 침대며 책상이며 그대로 있긴 한데 그 침대가 남편 혼자만 쓰던 1인용 침대였거든요. 원래도 제가 자는 게 예민해서 바닥에서 못 자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침대를 쓰고 남편을 바닥에서 재우기엔 또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반대로 남편이 침대를 쓰고 제가 바닥에서 자자니 그건 또 그거대로 싫었고요. 게다가 남편이 나간 뒤로부터 어머님이 안 쓰는 짐이며 물건들 이것저것을 남편이 쓰던 방에다 몰아놓은 상황이었던 터라 솔직히 누구 한 명이 바닥에서 자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두 사람 다 거실에 이부자리 깔아놓고 바닥에서 잤어요. 가뜩이나 불편해서 잠도 못 이루겠는데 그 와중에 현관문 센서 등은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도 왜 그렇게 지 혼자 껌뻑껌뻑 거리던지. 내내 일하다가 주말 이틀 쉬는 건데 그중 하루를 잠을 설치면서 보내니 피로도 전혀 안 풀리고 쉬었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들었다 보니 월요일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해졌어요. 이러다간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도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고생이 많다며 늘 고맙다고 해주셨던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건데 생색내지 말라는 남편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시어머니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었나 봐요. 언젠가 저랑 남편 불러놓고 하시는 말이 둘이서 매번 주말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당신 혼자 어떻게든 이겨내 볼 테니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두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불편한 티를 냈으면 어머니가 저런 말까지 하시겠냐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게 만드는 게 맞냐며 노발대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인내의 끈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당사자인 어머님보다 힘들겠냐고 되새기면서 몇 번을 참고 또 참았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 마음은 알아주지 못할 망정. 무조건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것도 시댁 근처로 신혼집 구하기 싫다던 제 탓이고 어머님이 저희 눈치 보는 것 또한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고 떠들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하게 이젠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는 토요일 저녁에 차 끌고 들어갈 테니 당신 혼자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제가 차를 끌고 가버리면 자기가 집에 들어가기 불편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그 정도 불편도 감내 못하냐고 그럼 내가 대중교통 타고 어떻게든 혼자서 집에 가고 차는 두고 갈 테니 어머님 댁에서 있고 싶은 만큼 있다 오라고 했어요. 이젠 또 무슨 이유를 대면서 싫다고 하려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먼저 가버리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실 거라며 협조 좀 하라고 우기대요. 그만 오라고 먼저 말 꺼낸 게 어머님인데 뭘 자꾸 억지를 부리냐고. 그리고 하늘에 맹세코 힘들긴 했지만 내가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눈치 준 적 없었고 이렇게 계속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게 두면 나을 병도 안 낫지 않겠냐고. 차라리 내가 일찍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한마디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이 틀린 게 없으니 남편도 어떻게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어머님한테 앞으로 저는 하루만 있다 가고 남편이 주말 내내 같이 있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잘 됐다면서 그럴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서 내내 집안일만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안쓰럽고 미안해서 힘들었다고 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저를 억지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만 혼자 시댁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따금씩 한 번은 같이 따라갔다가 적당한 시간 봐서 혼자 돌아오는 식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다음날 점심때도 안 돼서 집에 돌아왔길래 뭐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으면 할 게 없어서 일찍 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머님 댁에 그동안 놀러 갔던 거냐고, 같이 시간 보내드리러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일찍 올 거면 그동안 뭐하러 하루를 자고 왔냐고. 앞으로는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있을 만큼 시간 보내다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오롯이 하루를 쉴 수 있게 되니 그건 참 좋았네요. 그렇게 남편만 혼자 시댁에 가기 시작한 지 한 3개월인가 지났을 때쯤 남편이 오며 가며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시어머니를 저희 집 근처로 이사시키면서 어머님과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반대를 하셨다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우기니 어쩔 수 없이 추억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랑은 상의 한마디도 없었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남편이 저에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였어요. 집이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와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다행인 건 새로 이사한 집은 먼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좁아져서 자고 올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랑 마찬가지로 모시고 살겠다고 집으로 합가안시킨 게 어디냐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이 가까이 살게 되니 그렇게 어머니 걱정된다고 챙기던 남편이 어머님한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평일에 잘해드리지 않냐면서 그간 자기 못 놀러 다닌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혼자 여기저기 놀러 다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낚시며 캠핑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일요일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간 남편도 매 주말마다 시댁 오며 가며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못 누릴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머님도 남편이 주말에 어딜 놀러 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놀러 나갈 때마다 저한테 어머니하고 시간 좀 같이 보내라며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간 자기 혼자 시댁에 오며 가며 하지 않았냐며 저보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할 말이 잔뜩 있었지만 괜히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져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저나 남편 없이도 어머님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혼자서 활동적이게 보내실 수 있게 또래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동호회 같은 것도 찾아드렸고 구민회관 같은 데서 있는 수업 같은 거 수강 신청도 해드렸어요. 어떤 날 하루는 아예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어머님이 친구분도 많이 만드셔서 굳이 저희가 아니어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게 되었고 매일 같이 하던 저녁 식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고생했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어머님 상태가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병원 다녀오고 나서 약 먹고 나니까 훨씬 좋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집 근처로 이사를 시킨 덕분에 좋아진 거라고 온갖 생색을 다 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어머님 상태가 좋아졌는데 누구 공이 더 컸나 따지고 그럴 게 뭐가 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들하고 캠핑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평소처럼 저한테 집에서 놀지만 말고 엄마 좀 신경 써달라고 말을 하고 나갔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는 어머님 상태가 거의 다 나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아진 상황이었다 보니 크게 신경 안 쓰고 점심 조금 지난 시간까지 제 볼일을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사 때가 되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저께 같이 수업 들으면서 친해진 분들하고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뭐를 잘못 먹은 건지 싶다고 하시면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죠. 장염으로 고생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위아래로 쏟아내기만 하면 정말 손도 까딱 못할 만큼 진이 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셔서는 집에서도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계시더군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금방 죽이라도 끓여서 드릴 테니 일단 그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시라고 했죠.
그리고 시댁에 있던 재료들 가지고 야채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캠핑장 다 도착해서 놀고 있는데 같이 놀러간 친구 한 놈이 룸사롱 다녀온 영수증을 마누라한테 들켜서 대판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결국 캠핑이 파투가 나버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디냐고 물으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장염 때문에 엄청 고생 중이신 것 같아서 죽 한 그릇 끓여드리려고 시댁에 와 있다고 대답했더니 남편이 어머니 많이 아프시냐 묻고는 자기도 여기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온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뭐가 그리 신이 난 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룸사롱 다녀왔다고 남편 놀지도 못하게 하는 친구 마누라랑 비교하면 아픈 시어머니 죽 끓여주는 우리 마누라가 100배 1000배 낫지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제가 어머님을 챙기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았나 보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데 사건은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터져버렸어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끓이고 있는 죽을 보더니 뭐 이렇게 건더기가 없냐고 하면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뭔 건더기도 하나 없는 죽을 끓였냐면서 마트가 코앞인데 너는 전복 하나 사러 갈 정성도 없냐고 하면서 갑자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이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얼굴도 시뻘겋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게 이 인간이 술을 마시고 왔나 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캠핑장에서 막 다리 피고 놀기 시작하다가 친구 때문에 파토가 났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술은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그 먼 거리를 술 먹고 운전해서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술 먹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했어요. 암만 놀던 중에 파토가 났다고 한들 술을 마셨으면 술을 깨고 나서 오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말 돌리지 말라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장 마트 가서 전복 하나 사와서 제대로 된 죽을 끓이라면서 성질을 부리는데 제가 싫다고 어머님 죽일 일 있냐고 전복을 왜 넣냐고 한마디 하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펄펄 끓는 냄비를 그대로 엎어버리더군요. 냄비가 엎어지면서 펄펄 끓던 죽이 제 발등에 조금 튀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픈 몸이 끌고 나오셔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시어머니 드실 죽에 전복 한 마리도 아까워하는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남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따귀를 한 대 올리시고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는 어떻게 된 자식 새끼가 엄마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것도 모르냐고.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나를 죽일 셈이냐며 주둥이로만 효도하지 말고 네 아내가 하듯이 행동으로 효도 좀 해보라고 하면서 냉동실에 있는 얼음 꺼내서 제 발등을 찜질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한들 당시 남편한테 느낀 감정은 정말이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도 몰랐고 술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어떻게 펄펄 끓는 죽을 자기 짜증난다고 엎어버리는 그런 욱성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일단락되고 남편도 어느 정도 술이 깨고 나서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는 했는데 그땐 도무지 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남편과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제 근처에 있는 뭘 집으려고 팔을 뻗는데 괜히 심장이 떨리고 겁이 날 지경에 이르니 그때가 돼서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고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국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또 이 사람이 눈깔이 뒤집혀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다행히 맨정신일 때 남편은 술 마셨을 때와는 다르게 꽤나 이성적이었네요. 두 번 다시 그날 같은 실수가 없게 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날처럼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날은 끓는 죽으로 끝이 났지만 다음엔 뭐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끝내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 빌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님까지 집에 불러냈습니다. 어머님까지 가세해서 빌면 제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의외로 어머님은 거기서 당신 아들인 남편의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당신한테 벌어졌다면 당신도 저랑 똑같이 이혼을 했을 거라고요. 어머님하고는 나중에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이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찌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겠냐고. 당장 당신한테도 딸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딸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딸이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서서 시키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덕에 당신 마음의 병도 다 나았고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도와줘서 이렇게 제대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게 참 고맙다고 평생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살겠다는 말을 해주셨네요.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시니 남편도 결국 그 뜻을 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효심이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같이 살면서 좋았던 기억만 남기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